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수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국의 자살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돌보고 살피는 것 아주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나 젊은 층과 저소득층이 더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서 관심과 치유 또 지원으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는 전국의 코로나 블루와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심리 방역의 중요성, 전국 세대별 자살 현황과 대책까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사전 녹음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전주방송 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코로나 블루와 자살 예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전북이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이 높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더 위험한 상황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래 희망을 주는 대책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로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일반인들도 우울감을 많이 느낀다고 알고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청년층들이 취업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심리적 상담이나 지원 대책들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우울증 증세를 자신도 인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랄지 또 노약자 환자랄지 이런 분들은 관리는 관리라고 하는데 그 맥을 못 잡는 거죠. 잠깐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너무 길게 하네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병이 들면은 그걸 낫는다는 것보다는 그 병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겨 나가보자 지금 하고 있죠. 뭔가 좀 살기 팍팍한 세상이어가지고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의 사정 속에 다 달라요. 근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도민들이 생각하는 코로나 블루와 자살 예방 체계에 관한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정신건강센터 이상열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상열입니다. 예, 그리고 우석대학교 심리운동학과의 김윤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태입니다. 예, 센터장님 또 정신과 의사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녹음 방송하고 있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진료하시다 오셨어요. 예, 오전 진료 마치고 넘어왔습니다. 오전 진료에도 많은 환자분들 또 고민 상담 받으셨을 텐데 예, 오전에도 약 40분가량 면담하고요. 8시 반부터 시작해서 진료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병원을 찾아서 또 상담도 받고 예. 또 처방도 받고 이런 예. 분들은 그래도 좀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좀 치료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셔서 초기에 많은 고통 때문에 찾아오시지만 예. 대개 2주에서 한 4주 정도 지속적으로 진료받고 또 상담하고 필요한 경우는 약도 투여하고 그러면 예. 많이 호전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주저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시대에는 좀 더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 힘드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어르신의 말씀에 옛날에 좀 아프면 이제 병과 같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가면서도 또 상담도 받으시고 예. 진료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주제로 두 분을 모시게 된 데는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예, 날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 녹음 시점으로 보면 이제 내일이 예, 9월 그렇습니다. 10일인데 지금 예. 9월 9일이니까 세계 자살 예방의 날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김윤태 교수님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은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정해서 모든 국가가 예. 생명의 소중함을 좀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정책적으로 좀 더 널리 알려서 소중한 생명을 좀 구하자 하는 걸로 시작이 됐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똑같은 날 정해서 일주일간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정해놓고 이 일주일 동안 모든 국민이 함께 생명이 소중하고 생명을 구함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모든 기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이자 하는 운동들을 기울이고 있는 날입니다. 예. 자,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 김윤태 교수님, 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다.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고쳐야 될 게 많은데요. 예. OECD 기준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잘못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그 통계 자체를 예. 우리 이제 전 세계 뭐 245개 국가 예. 거기서의 이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국가를 보면 2위가 한국이에요. 아, 그렇게 또 네, 확대 그리고 1위가 기니아나. 해도 우리가 네. 상위권에 아주 근데 위치했습니다. 뭐냐면 OECD 기준으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남들은 긍정적인 분류 안에서 예, 예. 그 그룹 안에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기니아나 뭐 리투아니아 뭐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거기에 지금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일본도 10위 정도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기준으로 자꾸 이제 통계를 내는 거 이 사고도 바뀌어야 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자살 예방의 날 이런 날을 맞이해서 저도 여기저기서 토론, 자문, 인터뷰들이 오는데 대부분의 초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떻게 하면 삶을 포기했을까라고 개인으로 자살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하. 그 개인 자살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선택권, 자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사회건 어느 국가든 어느 지역이건 항상 자살은 존재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을 하는가? 예, 예. 굳이 자살하지 않아야 될 국민을 예. 국가가, 사회가, 지자체가 무엇을 하는가?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못해서 실제 자살보다 몇 배로 되지 않는가? 특히 한국은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예. 실제 한국이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역할만 하면 지금의 자살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지금 앞에도 우리 이제 정경원 센터장님이 와 계시지만 예, 예. 전라북도 조차에서도 이런 중요한 기관을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오전에 진료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예, 예. 개인 진료일 거거든요. 아마 한방 원광대 원광대. 병원에서 이런 거가 이제 문제예요. 아, 처음부터 너무 이제 네, 아니,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건 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건 앞에 계셨을 사실 때 자살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 한 개인의 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남들에게는 사회에서는 이제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회의 시각에서 정부의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예.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초점을 갖고는 한국의 자살률을 절대 낮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걸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한국의 자살을 없앨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살의 문제로 가는 거 초점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 지난 7월 8일에 이제 강민정 의원 중심으로 어린이 청소년 자살률이 높을 때 예, 예. 국가 책무는 무엇인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토론회를 했어요. 이런 토론회가 결국은 우리나라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자살에 관한 예산이 200억도 안 돼요. 내년엔 203억으로 조금 증액했어요. 아하. 지금 일본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일본은 자살률이 알겠습니다. 현격하게 줄었어요. 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을 특히 자살 예방의 날에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국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자체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기 혼자 우아하게 붓글씨 써서 자살률이 낮아질까? 예, 이런 예. 고민을 해야 자살률이 낮아집니다. 아, 그 심지어 뭐 심리학자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어찌 보면 개인의 일이겠습니다만 그 개인의 일을 막을 수 있는 사회의 책무 속에서 역할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셨는데 센터장님 뭐 위탁을 해서 지금 맡아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이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좀 받으셨어요. 전국에 280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예. 280개의 90%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위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살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드러나 있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의 제도적 측면도 있고요. 예, 예. 사회 여건의 측면도 있고 개인적 측면도 있고 다양한 측면들이 다 작용을 하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의 3분의 1이 정신건강의 문제, 예. 3분의 1이 신체적 건강의 문제, 3분의 1이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서 국가가 해야 될 부분이지만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의 부분들이 아직은 우리나라가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좀 낮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전국에
5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예. 90%가 되게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또 이제 거기에는 정신관 전문 요원들이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일위하다가 좀 줄어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자살률 자체는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예, 이제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폭발적으로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본질에 대한 어떤 고민과 또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들이 좀 취약해지는 부분들이 같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해야 할 부분, 또 지역 사회가 해야 할 부분, 또 의료가 담당해야 할 부분, 복지가 담당해야 할 부분, 또 교육이 담당해야 할 부분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총리실에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범국가 범부처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금년에 1월달에 정신과 복지 5개년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요. 예. 향후 5년 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국가의 정신 건강, 또 마음 건강, 또 자살 예방 이런 사업들을 벌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자살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되고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로 봐야 되는 일단 시민의 의식도 좀 함께 변화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 있다는 그 말씀 속에서도 그렇죠. 무관심 속에서 너무 살고 있고 사실 또 아파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예. 한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도내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센터장님. 이제 이게 움푹짐푹합니다. 예. 저는 이제 센터장 맡은 입장에서는 통계청에서 연간 자살률 발표할 때마다 마치 수능 시험 보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을 많이 갖기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신 분이 약 548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13,799분이 생을 마감하셨는데 예. 그걸 하루로 따지보면 40분당 한 분 아니면 하루에 약 37분 정도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자살률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명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냐 이렇게 많이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나라 10만 명당이 26.9명이었는데 전라북도가 30.2명이니까 약 10만 명당 4명 정도 높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다른 지역보다는 좀 평균상으로 높은 걸 나타내주고 있고요. 예. 전국 지방자치 단위 순으로 보면 저희가 5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김우태 교수님, 네. 이 지금 센터장님 말씀 통해서 10만 명당으로 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 도내도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계시는데 역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더 늘어나고 있는 데는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뭐 지자체장이 되게 잘못하고 있어서 그런 거가 제일 크고요. 왜 그러냐면 그 똑같이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도 높은 자살률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예. 청소년 자살률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이 나타나고 노인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요. 예.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 혹은 이제 학대 아동 등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국가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뭐 5년 앞으로 뭐 계획이 있다.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뭐 총리실에서 뭘 하건 5년 후에 지금 계획대로 가게 되면 지금 자살률보다 훨씬 증가합니다. 이태리와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자살률이 높다라는 그 판단이 섰을 때 예. 획기적인 변화를 했어요. 어떤 그리고 변화입니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일단 각 지자체의 위탁 기관을 다 없앴어요. 그리고 전담으로 만들어서 병원이 해야 될 역할,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지역사회가 할 역할, 교육청이 할 역할들을 명확하게 나누고 경찰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하.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담 요원들을 만들었어요. 이 예. 전담 요원들은 이 겸직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머릿속에서나 24시간 생각을 거기만 전담을 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다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건 긴장감이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일을 만든 그 긴장감으로 일본의 자살률을 현격하게 낮추는 예산도 물론 많이 들어간 거죠. 예. 이런 특단적인 조치 없이는 한국의 자살률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자살률이 갖고 있는 그런 큰 특징들. 지금 OECD 아까 기준으로 한다면 OECD 기준에서 청소년과 노인 자살률이 현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회적인 책무가 가동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감소율 이걸 보게 되면 실제 청소년 자살률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은 결국 국가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해서 예산을 투자하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전국에 그 많은 지금 위탁기관이랑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위탁기관에 보세요. 지금 전체 1년 예산이 186억인가 되죠. 그러면 한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게 1억도 안 되는 거예요. 인건비도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산이 그러면 안 세워져 있는 겁니까? 그건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그 책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5년 후에 이런 계획 세우니까 될 거지. 좋아질 거다.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긴장감이 없어요. 자살에 대한. 정신건강센터의 규모랄까요? 어떤 예. 인력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음보다는 많이 이제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복지부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부서가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라고 있었습니다. 예. 이게 딱 1, 2개 과였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과가 3개로 늘었어요. 예. 자살 예방과 그다음에 정신건강관리과 이게 국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도 그만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고 한 과에서 3개 과로 늘었고 그다음에 각 기초 이제 전라북도만 해도 14개 기초센터가 있고요. 전라북도 광역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명이 채 안 됐었는데 지금 30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예. 예산도 좀 늘었고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학적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 자살률이 이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조사한 연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것이 이제 사회적 구조와 가정적 갈등 또 개인적인 그게 사회적 분위기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또래 간에 있어서의 갈등들 또 외톨이 시키거나 예, 왕따시키거나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상의 경험들이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많이 늘었고요. 예. 그러니까 학교 장면 자체가 정신적 건강성이 좀 많이 담보돼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예. 또 부모, 아들, 자식 간의 갈등들이 좀 더 많이 표면해 보는 부분도 있고 이런 마음의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고요. 그러니까 사회가 다변화되고 좀 복잡해지는데 우리 국가나 우리 사회가 아직은 그거를 다 담아내기에는 제도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좀 시작하고 있고 좀 더 촘촘한 어떤 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정신건강센터를 통해서 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도 있고 예방 교육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인력 아직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아쉬움 해볼까? 정도가 아니고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센터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 실제 자살 예방을 할 수 있는 예. 그 예방에 배치된 인원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많이 좋아지고 있으면 자살률이 떨어져야죠.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그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자꾸 개인적인 문제, 뭐 입시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게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과중 책무, 예. 절망감, 고립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절망감과 고립감 때문에 자살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절망감과 고립감에 대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국가는 그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어차피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구만 하면 자살로 안 갈게 할 때 구체적인 국가는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그 난관을 해치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때 그 난관을 혹시 개인적인 헤쳐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그 환경에서 헤쳐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었는가. 뭐 예. 이런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자꾸 뭐 입시, 뭐 과중책무 이런 문제에서 찾고 또 한편에서는 이건 우울증이라든지 정신건강의 문제로만 찾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병원비를 더 늘려줘서 위탁기관이나 이런 기관을 만들지 말고 그 이제 대상자들에게 그 병원비를 줘서 전문 병원 가서 전문의하고 상담하는 거 그게 더 좋은 효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병원용 유센터를 만들었고요. 예. 옹강대학병원에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 중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우울증이 심하거나 하는 아동들이 있으면 청소년이 있으면 옹강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 비용을 교육청에서 다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필요하면 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은 또 수업 일수로 또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또 이제 각
저희 광역의 직원이 32명인데 자살 예방에 이제 투여하는 직원이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 2년 전에는 자살률이 좀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센터에 그 자살 예방에 들어간 사람이 10명이라고요? 예.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 명으로 나오고 그건 잘못 긴급하는 봤고요. 거에서 이제 10명 나왔고요. 그 이제 네. 저희가 팀이 이제 30명이다. 31명입니다. 직원이. 네네. 부센터까지 포함해서 네. 각각의 팀별로 좀 구분되어 있고요. 이제 응급 개입팀이 있고 자살 예방팀이 있고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팀이 있고 증진팀이 있는데요. 거기 인원을 보시면은 응급 출동에 관련된 대학 모든 분들도 다 자살 예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자살을 시도한다는 연락이 오면 저희 광역에서 차를 가지고 저희 선생님 두 분이 그 자리에 직접 출동을 합니다. 24시간 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지자체 중에 서울을 포함한 모든 지자체 중에 직접 응급 개입 출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가 있고요. 전라북도가 두 번째입니다. 아직은 다른 데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시도별 자살률의 특징이 또 다릅니다. 세종시가 가장 낮거든요. 서울, 경기가 낮고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이 좀 높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지역이 충청남도, 그다음에 충청북도, 강원도, 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정도가 저희가 높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 또 독거 노인이 많거나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좀 자살률이 좀 높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게 이제 우리 그 자살 예방에 관련된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과거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조금 국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 동의하기 힘든 거 봐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200억도 안 되는 예산, 내년에 이제 겨우 200억 넘는데 거의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7,8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그 실제 들어가는 것도 인건비 중심이 아니라 실제 내용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살 예방과 긴급 출동안 두 개가 굉장히 엄밀히 다른 거예요. 그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선제적 조치들이. 아까처럼 절망감에 빠지고 무력감에서 그 자기 혼자 난관을 헤쳐나지 못할 때 보내는 신호들. 뭐 고등학교 때 자살 뭐 시도를 하고 학령기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이미 등록돼서 오는 그런 거 말고 이런 역할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입원 조치하고 하는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모든 정신병원을 다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입원 자체가 사실은 정신병 오히려 자살률을 더 높인다. 그러고 나서 자살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실제적으로 자유가 자살률을 낮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전격적인 조치를 OECD율이 거의 전 세계 자살률 2위 국가는 뭐 점진적으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어요. 나아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고 특히 여기서 진짜 자살한 사람을 직접 맞닥뜨리고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을 맞닥뜨려요. 그럼 여기서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되고 실제 정확하게 건의를 해야 돼요. 지자체장에게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국가에다 건의해서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자살률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문제 해결책 아닙니다. 이런 게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시스템이 잘 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이제 많은 이태리는 실제 정신건강 측면에서 그게 선진국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나라가 실은 영국과 호주하고 캐나다가 좀 잘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자살 예방에 관련된 한 측면이 아니고 의료 제도, 또 사회적 제도, 그다음에 국가적 시스템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가 그동안에 신체적 질병만큼의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좀 간과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관련된 예산이 1년에 90조 정도가 집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진국은 대개 그중에 약 10% 정도가 정신건강 측면에서 집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건강에 대한 예산이 200억밖에 안 된다고는 그건 좀 잘못된 데이터 같고요. 전라북도만 해도 저희 광역이 1년에 18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센터 익산 전주관대 11억씩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보다 많이 늘었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밑바닥에는 개인적 삶도 있고 그 사람을 둘러싼 가족이 있고 그 사람을 둘러싼 학교가 있고 예.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시스템을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시키고 각각의 취약한 점들을 좀 보완하고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예, 그런 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저희 센터는 공공정신보건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아젠다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현재 복지부에서 어려움은 뭐냐면 건강정책국은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을 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야만 그다음 뭐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국가의 경제 발전이 우선이라든지 국방이 우선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우선이라든지 하다 보면 실제 그 예산 순위에서 많이 밀리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야 이제 더 많은 예산을 하고 그래서 그건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이 좀 앞에 오게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고 결정할 때 예.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자, 뭐 서로에 대한 이 자살을 예방하자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또 그리고 정부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김유태 교수님 말씀과 현실에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을 보완해가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고요. 우리 지역 안으로 좀 들어와서 20대 자살률이 전국에서 높은 편인데 2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한 건지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2위 하면 굉장히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만 이 계산도 좀 분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극단적 선택으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이유가 약 27%였는데 2019년에 37%로 약 10%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증가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요. 이제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2위이고 또 계획률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그 생각과 계획도 좀 높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자살률도 실제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라북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놓고 보면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가장 최근에 생긴 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자립도가 높은 도시인데 그에 반해서 청소년 간의 어떤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병원 유기센터도 좀 만들었고요. 또 이제 정신건강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실제 학교에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하고 계시고 그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한테 전달하는 메시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한다기보다는 갈등과 대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 좀 자극적인 어떤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학교 방문 정신건강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학교 현장에서 비자살성 자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넌 수익사를 셀프 인주얼이라고 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아이들이 자기 손목을 긋거나 목 같은 걸로 찌르거나 연필로 찌르거나 하는 아이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좀 학부모님들 또 학교 우리 사회가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글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청소년 자살률로 통계를 내는 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의 자살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는 게 학령기의 학업에 관련되고 그다음에 또래 그다음에 부모와의 관계 이러기에 관련되는 거가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학령기에 발생하는 학업이랑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만난 친구고. 그러면 자살률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자살률, 고등학교 2학년 자살률, 3학년 자살률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 학년별 자살률을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뭐 몇 사단 몇 연대에서 자살을 했다. 예. 병사가. 그러면 그 병사의 자살한 거에 대해서 이 심층 조사가 들어가요. 어떤 문제 때문이냐. 그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군사 병영에서의 문제냐. 혹은 거기 학대가 있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가 뭐 이런 걸 찾아가면서 실제적으로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게 하냐면 사단장 연대장한테 묻게 해요. 대대장한테. 예.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이 자살하게 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어야 되냐면 교육감, 교육장, 교장, 담임한테 물어야 돼요. 근데 이걸 청소년 자살률을 하니까 실제 내 반 안에서 자살을 해도 개인적인 질환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 가족 문제 뭐 이런 걸로 치부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책무성에서 차이가 나요. 이때 네, 담임 선생님 네. 뭐 했는가, 이 교장은 뭐 했는가. 그 학생에 이렇게 접근을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환경에서 정말 자살률을 떨어뜨리고 싶다. 특히 청소년 자살률은 국가가 노력을 해서 사회가 노력을 해서 현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실제 OECD 국가에서도 현격하게 그 자살률을 떨어뜨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는 한국 정도의 경제적인 규모, 그다음에 복지 체계, 그리고 수많은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책무감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안이하게 관료들이 대답하듯이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 이제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 시스템 안에서 실제 책무감을 갖고 전혀 실제 저는 센터장님한테 아무 원한이 없어요. 그런 문제 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이거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위탁 경영들. 물론 의료 수가 체제도 있어요. 의료 수가 체제가 이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체제 이런 것도 물론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안일한 행정 여기서 자살률도 어차피 자살을 100% 없앨 수는 없지만 환경이 사회가 지자체가 열심을 다해서 줄일 수 있다면 예. 우리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답입니다. 예. 네, 이제 저희 근거 기반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희망재단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만들어졌고 서울에 예. 좀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심리보험 사업이라든지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은 심리보험에 동의해주는 부모님이 학부모님이 적어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하는 것이 있고요. 위탁을 하나 안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정신건복지센터 소속들이 다 보건소에 다 돼 있습니다. 보건소 소속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가 아니고 보건적 측면이죠. 거기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저희 각 전라북도에 약 150명의 정신관 전문 요원이 있습니다. 직접 경영을 하려면 각 지역에서 150명의 그러니까 공무원을 더 채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의가 전문의를 떠나서 전문 요원을 예. 실은 현재 가장 어려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시는 정신보건 전문 요원들의 소속이 애매해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소속으로 해서 공무원도 아니고 예. 저하고 근로계약서를 맺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결국은 국가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해서 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네. 국가가 하기 어려워서 했던 거고요. 네. 첫째. 두 번째는 왜 하기 어려웠냐. 현재 그 전문 인력에 대한 소속과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려면 국가 전체 시스템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예. 받아주는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위탁을 안 하면 잘할 수 있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위탁을 안 했던 서울의 많은 지역이 더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전문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해보니까 실제는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냐면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아니고 다 일반 사회복지사, 일반 사람들을 채용시켜서 실제 운영이 더 잘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은 저기 있지만 과도기적 방향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을 최선이고 어떤 것이 차선이고 그 상황에 놓고 봐서 전략적인 대응 체계를 구성해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연히 좋죠. 직접 운영하면. 직접 운영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걸 다 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실은 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예.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국가, 사회, 조직 체계들 있잖아요. 그리고 체계들의 근거가 되는 규정들 있죠. 그게 이제 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위탁을 안 하면 그렇지 전문가를 아닌 사람을 채용합니다. 이거는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되는 기본법과 시행령들에 따라서 규정을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채워라. 그리고 실제 거기에 대한 책임자는 완전 여기에만 전담하게 해라. 그리고 전문가를 채워라. 물론 거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자살 예방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살의 전담 요원들을 양성을 했어요. 즉 국가가 자살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책무를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전담요원을 채용하게 하고 그러면은 실제 효과가 납니다. 제가 왜 위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면 위탁해서 뭔가 해 보이지만 성과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일단 센터장님도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광대도 잘 알거든요. 그리고 의대도 잘 알고 실제 내가 센터장으로서 거기서 얼마큼의 내 전체의 몇 %를 투여하고 있는가, 내 몇 시간을 하고 있는가. 그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전 센터장님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센터장에게 다른 데서 개인 의사가 받는 그런 페이보다도 훨씬 높게 책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전담할 수 있게 해주고 실제 거기에 있는 전문 요원들도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최고 수준을 만들어줘서 정말 자살률을 최저로 다운시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현장에 예. 있어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더라. 사실 이게 자살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초지일관 계속해서 이 센터의 위탁 관련해서 의견 차이를 주셨습니다만 역시 접근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주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하지만 아니, 현실을 좀 말씀드린 거죠. 현실에서는 왜냐하면 근거가 충청북도하고 제주도나 몇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에 직접 고용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 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근 요원이죠. 비상근이 아니고 한 명도 채용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신가요? 급여를 적게 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직업적 안정성이라든지 일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실제는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실제는 이게 공기관에서 할 거냐 아니면 위탁에서 할 거냐가 아니고 실제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과 민간이 실질적으로 잘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죠. 국가가 아예 그냥 다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책임지고 그만큼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더 보완이 돼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일에 대한 요구만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이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투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교육청이나 그런 데 제주도에서 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 원래 보면 이제 특별법 형태에서 이제 조례로 가능한 건데요. 원래 의료법상에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에 의사가 사실은 와서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배가 되잖아요. 그런 현실적인 조건서부터 아까 말한 자율성이라든지 권한 이런 것들이 같이 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의사를 채용하라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담하게 하라. 그리고 예산을 투자하게 하라. 전문가를 키워라. 우리 주변 일본처럼. 그리고 일본은 결국은 효과를 봤다. 아니요. 일본도 네. 일본의 이제 자살 예방 시스템이 저희 나라와 비슷합니다. 실은 우리가 국가가 하고 있는 방향성이나 일본의 방향성은 똑같고요. 일본은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보다 약간이 더 많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상당한 많은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다를 뿐입니다. 퍼센트가. 그러니까 이제 100%가 아니라는 거죠. 100%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은 호주, 영국, 캐나다밖에 없습니다. 네, 독일에서도 100%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거가 팩트가 아닌 걸 자꾸 근거를 아까 적어도 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어떤 기관도 그러니까 이 팩트가 아닌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요. 지금 유럽에서 공공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기본적으로 4개 국가의 기본 국가들이 있어요. 예? 독일은 100% 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나라 3군데입니다. 그럼 시청자들은 정말 그걸 믿어요. 근데 팩트가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제도 시스템, 의료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맞아요. 그렇지. 대부분 공공적으로 안 하는 국가가 더 많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공공적으로 하는 국가가 더 많습니다. 오늘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자살 관련해서 이제 예방 차원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주문의 양이 또 주문의 요구가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만 같은 취지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전주시의회 선한희 의원이 계속해서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어서요. 말씀 또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자, 선한희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지역의 이야기, 특히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이 자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기 위해서 서 의원님을 전화 연결했는데요. 목소리 좀 많이 듣고 계시죠? 네네. 요즘 사실 제가 2016년부터도 청소년과 청년 자살률에 대한 발언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20대와 10대 자살률이 각각 28.4%, 10.2%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데 전주는 2019년도에 보면 2030 청년 세대들 자살률이 그러니까 실제 전주에서 전체 자살하시는 분들에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 2030의 자살률이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2017년도에 26%, 18년도에 28%, 19년도에 30%로 그 증가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예.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자살률 배경을 청년들이 겪고 있는 좀 정신적 고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감과 무력감 그리고 불안감들이 굉장히 증폭하면서 지금 청년층의 우울 위험군의 비율이 22.8%로 2018년도 대비해서 약 6배가 증가했습니다. 예. 이건 현재 60대에 비교해서 2배 이상 높은 수치인데요. 청년 자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 생각은 16.3%가 집계돼서 2018년도 대비해서 약 3.5배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사회돌봄 시스템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영유아나 노인에게 초점을 맞춰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 능력도 있고 젊다는 이유로 복지 시스템 안에 주요 대상으로 좀 인식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의 자살률을 얘기하는 거는 20대의 자해 자살 건수가 높다는 거랑 수치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아서 자살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예. 사회적 문제로 해석할 때는 자살률과 동일하게 자살 시도도 지금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전통적인 가구 형태, 즉 4인 가구로 지금 복지 시스템이 짜여 있으면서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이 좀 개편이 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고요. 예. 지금 1인 가구 했을 때는 거의 노인 1인 가구에 대한 복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청년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기존 가정에서 담당하는 정신적 지지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복지 정책에 있어서 청년 세대들은 거의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뭐 전주시를 비롯해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든가 내지는 타시도 혹은 또 전라북도 공유하고 연대해 나가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전주시에는 2020년에 전주시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각 연령층에 구분한 생애 주기별 자살 예방 대책을 좀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자들에 대해서는 전문 치료와 상담을 좀 지원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제 1인 가구 증가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구 구조 등에 따라서 보다 세밀하게 자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청년 건강검진이 진행되는데요. 국가 건강검진 사안에도 이 우울증이나 이 불안과 관련해가지고 검진 항목에 들어가는 있지만 한 14개 정도의 항목으로만 평가해서 좀 극심한 우울증은 정도만 하지 낮은 경도에 있어서는 거의 판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보강해서 청년 건강검진 항목으로 좀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상담받고 싶어도 상담 비용이 너무 부담된다는 내용. 예. 그리고 취업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아직은 상담을 받기 어렵다, 꺼려진다. 뭐 이래서 어떤 친구들은 가정폭력 상담소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는 친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전라북도 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이곳을 잘 모르는 그 10대나 청년들이 얘기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익명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하. 네. 그래서 그렇다 좀 보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개인 보고 정신과 있습니다. 의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익명으로 하기 위해서는 뭐 네, 그런 네. 겁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좀 이 10대들만의 내지는 청년들만의 어떤 공간이 좀 필요하고 치유 공간이 됐든 또 이들 사이에서 어떤 커뮤니티 공간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용역을 해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총 전주에 64개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문화예술이나 이런 특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나 이런 대관이나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설정된 공간들이어서 청년들이 좀 잠시나마 부담 없이 찾아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공간들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이제 청년 공간들이 양적인 확충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목적을 가진 공간들이 좀 균형 있게 제공되어야 될 것 같고 자조 모임과 같이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비슷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사례를 나누고 좀 고통을 덜어내는 커뮤니티 구성 역시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뭐 행정에 좀 적극적인 주문을 김윤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회에서도 시 행정에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정책 좀 많이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5분 발언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동참해서 릴레이 5분 발언을 좀 진행했던 겁니다. 예. 아무래도 20대 청년 자살률이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이 제도적 장치를 한 곳만 마련할 게 아니라 연대적으로 전반적으로 마련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미 벌어져 있는 문제 안에서 행정이 충분히 데이터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희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정말 전폭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또 오늘 말씀 나오신 내용 중에 또 저희가 의회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야 될 정책이 있다면 저도 공감하고 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시 의회를 통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선환희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노인 자살률 관련해서 잠깐 좀 그래도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센터장님.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전라북도 자체가 도농 복합 지역이고 우리나라 전체 지방자치 단체들의 특성이 뭐냐면 도농 복합 지역이 훨씬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전라북도 놓고 보면 전주나 익산 뭐 이런 데보다는 이제 무주, 진안, 장수 이런 쪽이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도농 복합 지역에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연세 드시다 보면 신체적 질병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 통증과 신체적 질병, 거기 경제적 위기, 고독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퍼센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제 10만 명당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지킴이 마을 사업이라든지 또 예. 방문 지역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선별 검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김은태 교수님 또 대학에서 이제 제자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자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또 많은 봉사를 하고 있고 이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행정에 강력한 주문을 너무 많이 세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제 자살이나 이런 우울감이나 정신적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팬데믹으로 이어져서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함께 공감해야 될 인식의 변화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제 2021년 세계 이제 자살률을 봤을 때 1위가 가이아나, 2위가 한국, 3위가 리투아니아, 4위가 수리남입니다. 예. 근데 1위 국가 같은 경우 보면 농촌에서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피폐화된 그런 환경이에요. 보통 이제 고등생물들 인간이 자살이 제일 많이 높은 편이고 일반 생물들도 자살이 있는데 보통 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 경우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데 실제 우리 주변의 2위, 1위, 3위, 4위 국가 뭐 이런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정말로 대통령이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여기다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현격하게 높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라날 세대에게 국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좋은 게 좋다, 천천히 뭐 이러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우리 기성세대의 반성이 필요하고요. 예. 특히 노인들,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세계 OECD 12국가에 오르기까지 역할을 한 그런 세대들에게 지금 현 국가는 뭘 하고 있는가, 예. 이게 고민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자살의 어려움의 난관에 지금 부닥겨 있는 청소년들, 특히 다양한 난관을 해칠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사회적 처방 문제도 있고요. 타임뱅크도 있고 또 준비된 여러 가지, 성인들이 우리가 만든 게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한 긴장감을 갖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노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의 국가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정치권 내지는 정부에 대한 목소리라고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좀 심도 깊은 토론이 좀 됐습니다. 현직에 계시면서도 또 이렇게 정신건강센터장을 또 맡으시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도도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민들께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세계에서 가장 어느 나라가 행복할까 하면 뭐 네팔이라든지 다른 부탄, 경제적으로 예, 부탄 같은 경제적으로 부흥하지 않은 나라도 행복한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을 많이 이루었지만 삶의 본질과 삶의 행복에 대한 가치 척도나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그렇죠.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사회적 갈등이 개인적 갈등까지 다 연계돼 있고,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저로서는 이제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결국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다. 앞에서 말씀 그렇죠. 못 드렸는데 1577-019라고 전화만 들면 도와드릴 수 있는 전문 요원들이 상담해 드릴 수 있고, 1393이라고 하는 자살 예방 전화도 있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14기 신고의 보건소를 방문하시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문 요원들이 약 150여 분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예. 도민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민들에게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저희들은 당신을 기억하기보다는 항상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예.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도가 해야 할 일, 또 각 센터가 해야 할 일, 또 개인이 해야 할 일, 다양한 일들을 촘촘히 서로 네트워크 시켜서 그렇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센터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공 관계사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우석대학교의 심리운동학과의 김윤태 교수, 그리고 전라북도 정신건강센터의 이상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1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